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테슬라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캐시우드 누님께서 실제 나이를 보면은 관리에 돈의 힘인가요? 근데 굉장히 동안이신데, 이분께서 3,000불에 가면은 3,000달러죠. 하나로 3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도달하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이제 파실 것 같은 의사를 좀 내비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무조건 뭐 3,000불 가면 판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사를 보면은 원래 이제 타겟은 5년에 3,000불인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3,000달러를 가게 되면은 이제 파실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가격이 한 750불이니까 뭐 한 4배? 4배 좀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럼 내년에 4배면, 좀 많이 급등했으니까, 뭐, 조정을 할 의향도 있다라는 생각이 동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한 주도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이 없고, S&P 500의 그런 주기를 보여드렸죠, 예전에. 그런 기업의 순환주기.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은 존재하기가 좀 어렵고, 한 번쯤은 좀, 저는 과연 이 회사의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 뭐 지금은 뭐 전기차 최대 강자지만, 영원한 태양이 없듯이 도대체 나는 이 회사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계기가, 그런 캐시우드님의 말씀도 있지만, 삼성과 이런 반도체 계약이 지금 좀 오가고 있거든요. 하드웨어 4.0. 그 이제 TSMC랑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삼성이랑 한다는, 이게 컨펌된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이랑 하면 좋겠죠. 이 삼성이랑 한다는 얘기가 솔솔솔 나오면서, 뭐 삼성이 지금 5나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용 반도체니까 좀 안정적으로 7나노를 하겠다라는, 솔직히 이 업계를 조금 저도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다라면 5나노 대비 7나노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자동차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과연 나는 이 회사 주식을 언제쯤 한번 팔아야 될까를,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투자적인, 그러니까 기술을 배제하고 제 생각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사실 장기 투자가 답인 것 같긴 한데, 저런 반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그러니까 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번 그때쯤 가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저 나름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쉐어를 할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까지 그냥 애플 주식을 꾸준히 맨날 애플 망한다 이제 삼성한테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꾸준히 애플 주식을 사 모으셨으면 10년간 뭐 1000% 정도, GM과 포드는 참 처참하죠. 내연기관 회사를 사셨으면 욕이 있습니다. 진짜 물론 요즘은 좀 오르긴 했는데, 애플은 2020년 기준 1000%, 아마존도 힘들다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인데 2000%를 넘어서 이제 지금 더 미쳤죠. 당연히 이거 2020년까지입니다. 이걸 다 이제 비교한 표가 제가 과거 뉴스를 보니까 2020년까지만 나와서, 넷플릭스도 저게 제대로 된 가격이냐 그런데 3000%를 보더니, 테슬라는 4000%, 그리고 테슬라 주식의 최근 5년치를 보면은 2000%에 육박하고, 그것도 최단기간 그동안 숏 물량에 물려가지고는 여기서부터 그 1년 반 사이에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여튼 저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누가 뭐래도 그냥 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애플의 애뉴얼 그로스는 지난 10년간 20%가 좀 넘습니다. 어디 가서 20%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정말 뭐가 됐든지 빅테크 그룹들은 어마무시한 수익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도 20% 넘기 쉽지 않거든요. 거의 뭐 탑 클래스에 도달하는 건데, 그냥 다 있고, 과거를 보면 그냥 애플 주식 들고 있으셨으면 또 상당한 자산을 이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삼성의 저런 계약 소식 때문에 제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차량용 반도체는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NHTS에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제가 충격을 먹은 거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보면,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TSMC가 2011년에 그 공개한 이제 공장 내부 이런 거 모습입니다. 보면은 다 이 오버헤드 로봇이라고 해서 이런 웨이퍼를 캐리어에 넣어서 웨이퍼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람이 다 들고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걸 다 기계가 하고 이게 쫙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로봇들이 머리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안에 뚝 내려가지고 이제 장비업체들이나 이런데 캐리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티어 1 공장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요. 이렇게 로봇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공장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고 내리고요. 정말 구닥다리 공정에 생각으로 정말 보면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만들 수 있나 싶은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은 지 20년이 넘은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도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이 사이즈도 얘기를 했죠. 이렇게 큰 300mm 웨이퍼를 보게 되면은 수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먼지나 뭐가 아무리 클린룸이 깨끗이 관리하고 엄청나게 관리를 하더라도 뭐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다이 사이즈를 작게 만들게 되면 수율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살릴 수 있는 칩들이 더 많게 되죠. 이 다이가 커지게 되면은 불량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 칩이나 최첨단 이제 로직 이런 애플이나 이런 데들은 좀 칩 사이즈가 요즘 SoC까지 해서 더 커지고 있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이런 큰 웨이퍼가 아니라 200mm에다가 정말 코알 만한 다이를 쓰고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크기가 작아지니까 오히려 근데 저는 그게 참 의아한데 아니 사람이 들고 다니면은 오염이 될 컨테미네이션이 될 확률이 높은데도 정말 오래된 공정으로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반도체 공장들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대부분은 그렇게 생산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변혁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5년 6년 차이가 난다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건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들은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ISO 262 이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온도에도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옛날 공정 그런 구닥다리 공정과 사람이 아직도 오퍼레이션을 하고 다이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리콜 사태로 이어져서 과거에 엄청 두들겨 맞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를 가기가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기보다 더 심한 데도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약과입니다. 의료용 반도체는 더 심합니다. 왜냐면 한 번을 쓰게 되면 그게 치명적으로 어떤 캐타스트로피 이런 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반도체에 작동하는 5년 길게는 7년 물론 이거를 아주 몇 달 만에 시뮬레이션해서 그런 반도체 수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오랜 기간의 그 히스토리를 원합니다. 얘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그리고 이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당연히 이런 규제와 이런 규격, 이런 IP 컨테미네이션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게 안 좋은 줄 알지만 뭘 하나 좋은 줄도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은 줄도 알지만 그걸 하나 적용했을 때 미칠 파급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워낙 보수적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양반일 수도 있다. 의료용 반도체는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공장들이 20년 된 반도체 공장들이 저렇게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함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최첨단 지금 한국이 워낙 이제 메모리의 강국이라서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밑단에는 이런 반도체 공장들도 굉장히 많고 차량용 반도체는 안정성이나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여러 가지 로드블럭,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공정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TSMC가 한다 하지만 30나노, 20나노 한번 5년, 1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을 이제 투여하려고 하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근데 테슬라는 아까 그런 삼성 얘기를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7나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드웨어 3.0은 14나노 공정으로 삼성이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보면은 그냥 주력 상품을 갖다가 테슬라가 쓴 건데,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reliability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테슬라는 모릅니다. 물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기법들이 있고 논문도 찾아볼 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가 저렇게 쉬쉬하는 이유는 뭐 바보라서 당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테슬라는 사실 그렇다라는 게 사실 중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기사를 찾아보면은 초기에 이 테슬라 모델들의 그런 MMC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는 천년만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칩이 뭐 하드디스크 위에서 안전해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뜬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자꾸 쓰고 지우면요, 그것도 수명이 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스마트폰은 짧게는 뭐 1년, 2년? 뭐 오래 써도 5년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소비자들이 그 전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채굴에 끌려가는 그래픽카드만 봐도 수명이 얼마 못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영원한 게 아닌데, 이런 14나노 공정에 대한 안전성이 그렇게 지금 이런 구닥다리 공정 대비해서 뭐 증명된 바가 그렇게 딱히 많지 않습니다. 실측 데이터가요. 제 얘기는 실측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파냐? 테슬라가 그래도 그러니까 더 많은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그래서 다운됐었을 때 테슬라 칩들은 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성, 내구성을 더 최우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나름 테슬라도 그런 걸 알고 좀 대응은 하지만 아직 자동차 업계의 그런 릴라이빌리티 대비해서는 검증된 바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3가 작년부터 왕창 팔았기 때문에 그 차가 문제되려면 아마 빠르면 5년? 2024년? 2025년쯤에 이제 대량으로 팔린 그때 차들이 반도체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 팔 걸 생각해 보냐면 그때쯤 한번 고려를, 저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바탕을 보니까 반도체 이슈가 과거에, 그리고 테슬라 초기 차량들도 교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쓰는 칩들도 딱히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가 그걸 고려해서 잘 해서 앞으로 4, 5년 뒤에는 한 번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그래서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생각은 보통 4, 5년 칩이 지나면은 그 칩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무상으로 뭐 교체를 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회사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저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제가 이런 규격들이나 여러 가지 현재의 그런 로드블럭, 그리고 심지어는 더한 의료용 반도체의 그런 현업의 상황을 보면, 참 테슬라가 조금 약간 저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닥다리 반도체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이루기에는 너무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는 전 충분히 이해되고, 현재 업계 1등이고 리딩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뭐 더 이렇게 보니까 하긴 직접 그렇게 써보는, 그러니까 완벽히 안정적으로 그런 안정성이 아직은 14나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논하기는 너무 좀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떤 신기술이라기보다는 참 이런 기존에 잘 버무려 알려진 기술들, 양산되는 기술들을 이렇게 잘 종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뭐 실례로 국방부 같은 데는 45나노를 씁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계 얘기를 통해서 한 빠르면 4, 5년, 뭐 늦으면 7년까지,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뭐 CPU는 뭐 20년 쓴다, 뭐 요즘 많이 좋아져서 내구성이 좋아져서 여러 메모리 칩도 요즘은 뭐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채굴이나 이런 harsh한 environment는 3년밖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아우디나 BMW 이런 리포트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의료용 반도체라든지 앞서 얘기한 그 규격들 다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테슬라의 과거 그런 교체 사례들을 봤을 때 빠르면 4, 5년, 뭐 늦어도 7년 그 사이에는 한 번은, 그러니까 7년이라고 보면 또 4, 5년이 리즈너블 하겠네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2025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안전성적인 측면들이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2025년에는 한 번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